안녕하세요, 루디비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부하 회로 설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회로는 전자부하 회로로서 60V 10A 사용과 400V 1A 사용이 있습니다. 회로는 동일하지만 부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회로를 따로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부하 설계에는 FET와 션트 저항이 큰 몫을 차지하는데요. 어떠한 기준으로 FET와 션트 저항을 선정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회로 설계의 참고사항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60V 10A 사양의 전자부하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400V 1A 회로와 전체적인 구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회로의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회로의 가장 위쪽에 보이는 이곳은 전원부인데요. 회로의 전원은 12V의 전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LED는 전압 확인용 LED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CN3는 팬을 연결하는 커넥터인데, 팬은 전원을 연결하면 바로 동작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 EC2는 팬의 전원을 인가하면 순간적으로 돌입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압이 일시적으로 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EC2 캐패시터를 이 CN3 팬 커넥터와 가까운 곳에 위치를 시켜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위치한 게 전자부하 회로가 되는데요. 자, 이 좌측으로 보이는 이쪽은 기준 전압을 설정하는 회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U2B OP앰프 하나를 사용하는데 이제 8핀 듀얼 OP앰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OP앰프가 두 개가 들어간 IC인데, 한 개의 IC는 전압 팔로워로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한 개의 OP앰프로 이제 FET를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FET가 있고, 이 아래로는 션트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이제 팬을 사용을 하는데, 이 팬은 알루미늄 소재의 방열판입니다. 이 팬과 방열판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팬의 각 핀들을 이 FET의 드레인 핀과 연결해서 이제 방열 효과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 CN2를 통해서 전원 장치를 연결하게 되는데요. 이 RV1 바리스터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리스터를 사용한 이유는 이 전원 장치를 여기에 이 회로와 연결하거나 아니면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어떤 서지나 스파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리스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회로 동작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회로가 보시면 어떠한 MCU 이런 제어 회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회로가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기준 전압을 설정하는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KA431AZ라는 부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품은 TL43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설계하면 이쪽으로 2.5V라는 이 레퍼런스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 스위치를 이용해서 총 4개의 범위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1A, 2.5A, 5A, 10A로 설정하는 회로인데요. 자, 여기 전압을 V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V인을 구하는 계산식은 어떻게 되죠? 저기 2.5V에 이 가변 저항 VR 값에 VR 더하기 X, 여기서 VR은 0부터 500옴 사이의 값이 되고요. 이 X의 값은 저기 위에서 설정할 수 있는 120K부터 11K까지 총 4개의 값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위에서 1T라고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V는 2.5 곱하기 가변 저항을 최대로 돌렸다고 생각하면 이제 500 나누기 500 더하기 120K. 자, 이 계산을 해보면 거의 0.01V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 V인으로 0.01V를 인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0.01V를 인가하면 여기 전압도 당연히 0.01V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OP앰프를
이 비반적 이 비반동 단자를 이용해서 여기 정전류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인가되는 전압 역시 0.01V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0.01V겠죠? 그때 션트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에 의해 계산을 해보면 0.01분의 0.01이니까 1A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T를 1T 가장 위에 있는 것으로 슬라이드 스위치를 설정하게 되면 0A에서부터 약 1A까지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전자부하 회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 채널에 이 전자부하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를 확인하시면 이 OPAmp와 FET의 이 정전류 회로로서 동작하는 회로의 동작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2T일 때, 3T일 때, 4T일 때 이 전류를 몇 암페어로 할 것인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볼륨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로에 사용한 볼륨은 볼륨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이 볼륨 스위치라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볼륨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볼륨을 조작하면 시계 방향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에 따라서 저항값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이 볼륨 스위치는 이쪽 반시계 방향의 가장 끝부분이 스위치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약간 똑딱하면서 조작하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을 온오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V의 이 전압을 이 OPAmp의 공급 전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이 전압을 온오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스위치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스위치를 켰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 LED도 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OPAmp로 노이즈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3 캐패시터를 사용하는데 전원을 인가하는 순간에 도립전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도립전류는 이 스위치의 이 접점의 마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2ohm의 저항을 달아서 어느 정도 도립전류를 억제하는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회로를 설계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압 팔로워로서 이 플러스 단자에 입력되는 전압과 출력되는 단자 전압 Vout은 동일한 전압이 되고요. 이 OPAmp를 사용하면 입력 임피던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전압을 여기 이 정전류 회로로서 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0ohm의 저항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100ohm의 저항은 마찬가지로 이 FET의 이 CISS로 인한 도립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전자부하는 이 FET를 스위칭 용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립전류라는 사실 이 거리가 있는 회로인데요. 이 FET를 온오프 하거나 아니면 전자부하 회로를 이제 온오프 하는 과정에서 이 CISS로 인한 도립전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OPAmp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100ohm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 사용합니다. 10K 저항은 이제 CISS에 충전된 전하를 방전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자, 그리고 여기 C6 이 C6을 사용한 103 캐패시터는 보상용으로 사용을 한 건데요. 자, 현재 이 60V 10A 사양이잖아요. 전류 사양을 뭐 2A, 3A, 4A, 5A 이렇게 올리다 보면 이 OPAmp가 종종 발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진하게 되면 이렇게 직류 파형이 생기지 않고 이런 AC 파형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6 캐패시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션트 저항을 사용한 이 션트 저항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60V 10A 사양의 회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400V 1A 사양의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앞에 회로랑 이제 큰 구성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좌측으로는 기준 전압 발생을 하는 회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사용한 이 저항값들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장 아래에 있는 4T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 비반전 단자로 입력되는 전압을 Vin이라고 하면 Vin을 구하는 계산식은 2.5 곱하기 500 플러스 660이 되죠. 가변 저항을 시계 방향으로 최대로 돌렸다고 가정하면 500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2.5 곱하기 500 나누기 500 더하기 660이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 1.078V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OP앰프 여기로 입력되는 전압이 1.078V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의 전압이 1.078V가 되죠. 그렇다면 현재 사용한 션트 저항이 1옴이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078A가 됩니다. 자, 1A가 아니라 좀 더 여유를 두고 설계한 이유는 이 가변 저항의 오차 때문입니다. 이 가변 저항의 오차를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범위로 설정을 합니다. 나머지 회로는 이제 뭐 동일한 회로인데요, 여기 사용한 FET가 다르고 이 전압 사양에 따라서 사용한 바리스터도 아까랑은 차이가 있죠. 여기 사용한 FET는 500V 사양의 FET인데 바리스터 사양은 이제 500V가 아니라 뭐 470V 사양으로 좀 낮은 걸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뭐 500V 이상의 사양에 대해서 이제 부하 실험을 진행하실 이제 그 소유는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고전압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최고 전압을 낮게 설정했습니다. 네, 그럼 FET와 션트 저항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좌측에 60V 10A의 경우 FET는 최고 내압 100V, 최대 전류 42A, 그리고 160W의 사양을 갖습니다. 전자부하의 전력 사양은 100W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W를 넘는 FET를 사용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많은 FET를 접하다 보면 같은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FET는 전력 사양이 높고 어떤 FET는 비교적 낮은 전력 사양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가격의 차이와 함께 대표적으로 CIS와 같은 기생 성분의 값에 이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위칭을 해야 하는 SMPS에서 중요하게 보는 척도인데요. DC 전자로드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사양에 우선을 두고 따져야 합니다. 400V 1A 사양의 FET는 500V 16.5A, 200W 사양의 FET인데요. IRFP 150N과는 다르게 내압이 높은 대신 전류 사양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적절한 방열 조건만 갖춰진다면 100W라는 전력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FET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두 개 FET는 모두 많이 사용하는 FET예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FET를 쓴 이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션트 저항입니다. 저항값과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전력 소모와 발열량에 큰 차이가 있고 회로의 정밀도와도 연관이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60V 10A 사양의 경우는 0.01옴에서 소모하는 전력이 최대 1W로 계산이 되죠. 저항값이 만약 0.05옴이라면 최대 5W까지 소모하게 되는데, 이렇듯 대전류에 대해선 작은 저항값이라도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또 저항값이 크다면 대전류에 대해서 그만큼 소스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OP앰프로부터 적절한 VGS 공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값의 저항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밀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00V 1A 사양은 10A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저전류라고 할 수가 있죠. 동일한 션트 저항을 사용한다고 하면 전력 소모가 10배가 아니라 무려 100배나 차이가 납니다. I제곱 R이니까요. 따라서 이 1옴의 저항을 사용함으로써 1A에 대해서 동일하게 1W의 전력을 소모하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전류 사양이 낮기 때문에 높은 저항값을 사용하면 정밀도를 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A가 흐르면 소스에 1V가 걸리는데 이 정도는 VGS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낮은 전류에 대해서 정밀도 있게 측정을 하고 싶다면 400V 1A 전자부하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볼륨으로 인한 동작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용한 가변 저항은 500ohm의 가변 저항으로 이상적으로는 0ohm부터 500ohm까지 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변이 되지 않습니다. 볼륨 스위치를 조작하면 0ohm이 아니라 거의 10ohm 이런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00ohm이 아니라 480ohm이나 어떤 경우에는 510ohm 이렇게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볼륨 스위치를 조작하면 0A에서부터 전류가 조절되지 않고 볼륨에 따라서 몇십 mA 혹은 오차가 크다면 100mA 정도의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를 방지하려면 볼륨 아래에 그라운드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회로를 설계하면 입력해야 하는 전원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고 공급 전원을 간단히 하려면 음전압을 생성할 수 있는 컨버터나 레귤레이터를 추가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회로를 설계한 목적상 작은 전류에 대해서 정밀도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음전원을 이용한 설계는 하지 않았는데요. 혹시나 회로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참고해서 한번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부와 회로 설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